2025년 시장을 뭐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요. 단연 인공지능이 아니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 첫 페이지 그래프만 봐도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스닥 100 지수가 S&P 500을 뭐 아예 다른 세상처럼 압도했는데 그 힘이 전부 AI 관련 빅테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뜨거웠던 AI 파티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내주신 위대한 재조정이라는 제목의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모든 게 좋아 보였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날 시장이 돌연등을 돌려버렸죠.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갑자기 대본에 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요. 오늘 이 자료들을 따라가면서 그날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이 작은 균열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재조정으로 번졌는지 그 미스테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투자자들은 AI의 가능성이라는 꿈을 먹고 자랐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수익성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폭제가 된 게 바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고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훌륭했잖아요. 네, 아주 좋았죠. 그런데도 주가가 장중에 급등했다가 순식간에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S&P 500 역사상 2021년 이래 11번째로 큰 시가총액 등락폭이라니. 이건 뭐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던 거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폭락했다는 건 시장이 더 이상 엔비디아의 숫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일종의 불신임 투표처럼 들리네요. 이게 단순히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질문이요? 네. 이전까지 시장의 질문이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발적일까? 이거였다면 그날 이후 질문은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칩을 사간 기업들은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1막에서는 모두가 금을 캐는 데 필요한 삽을 만드는 엔비디아에 열광했다면 2막에서는 정작 그 삽으로 금을 캐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삽만 잔뜩 팔렸는데 금은 나오지 않는 상황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네요? 바로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AI 랠리를 2막짜리 연극에 비유하고 있죠. 아, 연극이요? 네. 1막은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 기업에 대한 막대한 설비 투자, 즉 캐펙스에 모두가 박수를 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같은 고객들이 실제 투자 수익률, ROI를 증명해내길 요구하는 2막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멋진 쇼는 충분히 봤으니 실제 수익을 보여달라는 시장의 냉정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 수익을 보여달라는 압박감이 엔비디아 한 곳에만 머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충격의 여파는 어디까지 퍼져나갔나요? 월스트리트를 넘어서요.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거의 즉각적으로 번졌습니다. 즉각적으로요? 네. 엔비디아에 대한 의문은 곧바로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으니까요. AI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장비,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자료의 세계의 지도를 보니 정말 충격이 한눈에 보이네요. 한국과 일본의 핵심 기술주들이 동반 급락했군요. SK 하이닉스는 장전 거래에서 9.3%,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11%, 삼성전자도 5%나 하락했네요. 그야말로 AI 생태계의 핵심 국가들이 동시에 얻어맞은 셈이군요. 그렇죠. 이는 AI 내러티브가 얼마나 촘촘하게 글로벌 시장을 엮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만큼 시스템적인 취약성도 내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한 기업에 대한 신뢰의 균열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 취약성이라는 게 AI 칩 밸류 체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군요. 자료의 다른 그래프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위험, 딱지가 붙은 건 일단 다 내다 팔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공포지수로 빌리는 VIX 지수가 25를 돌파했다는 건 이건 좀 심상치 않은데요? 겁을 먹었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VIX 지수가 25를 넘었다는 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본능적인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10일 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이건 더 이상 특정 기술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공격에서 방어로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돌아서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으면 모두가 중앙은행, 특히 미 연준, FOMC의 입만 쳐다보게 될 텐데요. 자료를 보니 연준의 상황도 정말 뭐랄까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네요. 정말 까다로운 상황에 놓였죠.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9월 고용 보고서를 보면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인 4.4%를 기록했어요. 4.4%요? 네, 경기가 식고 있다는 뻥백한 증거죠. 이걸 근거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강한 고용 창출 숫자나 금융 안정 리스크를 우려하는 매파의 목소리도 큽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가 잡히는 듯했던 인플레이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AI발 시장 변동성이라는 아주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겁니다. 아, 그게 또 변수군요. 네, AI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에서는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되지만 동시에 AI 산업 위축이 경기 둔화 신호라는 점에서는 딜레마를 더 키우는 요인이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연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인 112억 달러의 신규 재정 부양책을 승인했다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리즈 트러스 모멘텀의 그림자라고 표현했는데 상당히 섬뜩한 경고네요. 아주 적절한 경고입니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금융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국채금리가 폭등하면서 최단명 총리가 됐던 사건, 그걸 빗댄 거죠. 아, 그 사건이요? 네, 일본의 확장 재정 정책이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장은 경고등을 켜고 있어요. 자료의 그래프를 보시면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7엔을 돌파하면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반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그 돈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사이의 이 엇박자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신호죠. 이런 글로벌 재조정 국면에서 국가별로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른 점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AI 랠리의 가장 큰 수혜자였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80%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지만 10월 AI 신뢰 위기 이후 급격히 꺾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되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한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서요. 투자 심리가 한번 위축되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인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보다는 5%대 GDP 성장 목표 같은 거대한 국교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바이트댄스가 스페이스X의 2배가 넘는 4,8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이 상징적이네요.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AI 산업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단기적인 감정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휘둘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도는 더 흥미로운데요. 역설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네요. AI 파티에는 거의 초대받지도 못했는데 자료의 4분면 분석을 보면 취약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파티가 끝나고 설거지는 같이 해야 할 판이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건가요? 하하, 그렇죠. 그게 AI 관련주 비중은 낮지만 다른 신흥국에 비해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여전히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아, 밸류에이션 문제군요.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옮기는 국면에서는요. AI 랠리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도 자금 유추의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인 거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AI 신뢰 위기, 연준의 딜레마, 일본의 재정 리스크, 국가별 취약점까지.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방정식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수가 던져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요. 바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 초안입니다. 그야말로 와일드카드의 등장이죠.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초안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방산주 ETF와 브렌트유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변수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시장을 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만약 평화협상이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넘어서 대러시아 제재의 재평가, 방산 및 에너지 섹터의 수요 구조 변화 등 수많은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AI와 거시경제 변수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는 새로운 필터를 하나 더 장착하고 시장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대한 재조정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AI에 대한 질문이 가능성에서 수익성으로 바뀌면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글로벌 공급망, 각국의 통화, 재정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지침을 가져야 할까요? 자료의 마지막에 제시된 나침반 이미지가 아주 훌륭한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잠시만요. 이 나침반을 보니까 방향이 전부 제각각이네요.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거시경제 필터도 거쳐야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사방이 지뢰밭처럼 느껴지겠습니다.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북쪽은 변동성 지속을 가리킵니다. AI 테마에 대한 재평가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연말까지 높은 변동성은 상수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선별적 접근의 시대입니다. 이제 AI라는 이름표 하나만 보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명확한 수익 경로와 검증된 현금 흐름을 가진 진짜 실력 있는 기업을 골라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거시경제의 새로운 필터를 의미합니다.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일본의 재정 리스크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은요, AI에 대한 시장의 회의론이라는 새로운 필터를 통해 한 번 더 걸러져서 평가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서쪽은 자본 흐름의 이정표입니다. 신흥시장 내에서도 중국, 인도, 한국 등 각국의 차별화된 상황이 다음 자본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AI 혁명의 1막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면 2막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이제 약속이 아닌 이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주변에서 보거나 사용하는 수많은 AI 기술과 서비스 중에서 이 약속에서 이익으로의 전환기를 살아남아 진짜 가치를 증명해낼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저 화려했던 거품으로 남게 될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